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 집은 애들하고 와이프 자면 밤이 깊은 겁니다. 지금 10시, 한 9시부터 다 자기 때문에 목소리를 약간 깔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부스타고요. 아까 그 오톡방에서 얘기하면서 그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저도 궁금해서 좀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짧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어제 하나 마이크론에서 죽다 살아나서 그래도 어제 그것 때문에 머리에 공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음,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지하고 이제 PO, 그 다음에 범프, 그 다음에 뭐 솔더볼, 뭐 본딩 와이어 같은 것들 전부 다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고요. 후공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진짜 완전 후공정에 대해서 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영상을 보면서 SAFA에 들어가는 그 HTO 장비인가 HOT 장비인가 하여튼간에 그 장비하고 그 SFA에서 만드는 반도체 장비가 삼성에서 라인에서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몇 대를요. 어쨌든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발주를. 조만간 좀 조정이 되면 또 주식을 좀 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스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그냥 건너뛰세요. 저야 뭐 건너뛰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부스타를 보면 부스타 이게 번에 들어가는 부스타 생각나는데 그거는 브루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면은 자, 요 익스플로러 가겠습니다. 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요새는 이것도 이제 많이 해서 체계도 잡혔고 저도 이제 능숙해지고 해서 조금 그래도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간 엄청 길었었는데 보면은 여기 컴퓨터가 제일 좀 그래가지고 부스타 보겠습니다. 종목 분석 가보면 종목 분석에서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보면요. EPS하고 이런 거는 보니까 되게 작네요. BPS도 작고 퍼는 11이고 업종퍼는 아직 안 나와 있고 PBR은 0.76. 전체적으로 좋지도 않지만 크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EPS, BPS, 퍼 이런 것들이 EPS, BPS가 좀 낮은 편이고 PBR도 낮은 편이고 퍼는 뭐 평균 정도 된다 보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보면 보일러 제조하는 회사네요. 저는 귀뚜라미밖에 모르겠는데 보일러 및 난방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 그리고 산업용 보일러 생산한 겁니다. 산업용 보일러 현재까지 46년간 산업용 보일러 업계 내에서 확실한 인지를 쌓아오고 있고 부스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 연구소를 통해 NOx 번호지 녹스 번호인가? 번호 및 연소 제어 기술 개발 및 고효율 보일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업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NOx 이게 뭘 얘기하는지 홈페이지 내려보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산업용 보일러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분을 한번 보면요. 지분은 보면 유씨 집안이 탤런트가 지금 하네요. 유동근 씨가 하네요. 유동근 씨가 하고 있고 유씨 집안입니다. 이어도 보니까 유승범 앞에 이 글자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연예인 집안이네요. 유승범도 있고 유동근. 어쨌든 지분은 뭐 유씨 집안 합쳐서 20한 3, 4%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좀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지 않을까.
안정된 회사지 않을까, 체행 경영을 잘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를 한번 보면은 수익성 부문, 순익률은 18년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18년부터 높아져 있고, 이것도 똑같고요. ROE하고 뭐 ROA 이런 것까지는 안 보는데 ROE만 봐도 살짝은 높아지네요. 그리고 성장성을 보면은 순이익률이 엄청 높아지네요. 유형자산은 떨어진다. 유형자산을 떨어진다. 투자를 많이 안 한다는 건지 자산을 많이 내다 팔았다는 건지 그거는 좀 알 수가 없네요. 유동자산 증가율도 떨어졌고 자산 관련해서는 좀 떨어지네요. 이거는 뭐 재무제표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성은 부채 비율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비유동부채 비율은 뭐 비슷하고, 유동부채 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뭐 크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순부채는 상관없고 이자 발생 부채가 문제죠. 뭐 근데 별 차이가 없네요. 순부채는 문제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황을 한번 볼까요? 혹시나 컨센서스가 있는지.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은 잘 못해도 이런 자료 같은 거는 크게 틀린 걸 안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에서 한번 볼까요? 좀 크게 해서 보면은 부스타가 250억, 40, 240, 297억, 21, 9, 27, 59억. 59억이면은 590억, 멀티플 10 주면 590억. 근데 적정 주가가 7020원인데 오늘 주가가 7700원이니까 조금 평가는 조금 더 높게 돼 있네요. 조금 이따 또 뭐 차트도 그려봐야 되겠지만 핵심도도 어쨌든 약간은 비싼 편인데 컨센서스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시가총액 엄청 작네요. 647억 원. 550억 대 되는데 647억 원이니까 약간 비싼 것 같고,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을 때만 그렇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야, 왠지 오늘은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마이크로는 진짜 어제 죽는 줄 알았네. 부스터.co.kr입니다. 산업용 보일러 만드는 회사. 요것도 익스플로러에서 키겠습니다. 항상 허용으로 하겠습니다. 팝업창. 부스타,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기업. 이 회사 마크가 마음에 드네요. 횃불 모양이고, 최고의 기술은 자연. 홈페이지가 완전 옛날 방식이네요. 진짜 구리네요. 홈페이지가 디자인도 그렇고 요즘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요즘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이렇게 상단에 있지 하단에 있는 건 없습니다. 상단이나 왼쪽에 보통 많이 있고요. 이거는 완전 옛날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 연역 납품 실적 한번 볼까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어디 납품했는지. 국내에는 삼성물산 삼한기업, 이거 건설사고, 삼성물산 고려개발, 이화산업, BYC, 섬유제조도 하네요. 남양유업. 뭔가 따뜻한 걸, 뜨거운 걸 만들어내는데 납품을 하는 건지. 약품 쪽에, 바이오 쪽에 되게 많이 하네요. 건설하고.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회사는 안 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있고, 국내는 해외는 제로입니다. 전부 국내만 하는 거고 환율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품 소개. 제품 보면 무연소실 스크럼볼러,
관유 보일러, 진공 온수 보일러, 무연소실 스크럼 보일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제품에 대한 이제 스펙만 있고 상세한 설명은 없네요. 그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고효율, 고효율 인증 제품이고 전업수 인증번호, 컴팩트형 동체 구조, 고성능 편의성. 아, 이게 답니다. 아, 진짜 성의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NOx가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NOx. 아, 홈페이지가 오래된기도 했고, 홈페이지가 너무 성의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B2C 기업들은 좀 상세히 나와 있는데 B2B 기업들은 좀 상세히 안 나와 있죠. 어제 그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완전 홈페이지 보는 사람 배려 안 한 거죠.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전부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NOx가 뭔지 보면 뭐 딱히 뭐 다른 게 없지. 질소산화물이네요. 질소산화물. 대기 오염을 시키는 질소산화물을 적게 내보낸다. 저질소산화물 인증 번호다. 그래서 뭐 자동 운전을 하고 중앙감시실 통신 프로토콜 제공한다. 그러니까 본로에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넣어가지고 중앙에서 감시를 한다는 얘기고, 뭐 IoT 이런 거 들어가 있다는 거. 딱히 독보적인 기술이 될 만한 만큼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예호나 표면 연소, 일반 연소. 표면 연소란 예혼합된 가스와 공기가 당후성소 중 미세광을 통과하면서 미세분할되어 이후 표면에서 연소되는 것이다. 청년 모드와 적연 모드로 구분되며 표면 연소 이걸 아는 거 보네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뻥튀기 하듯이 불이 나오는데, 뻥튀기 하듯이 불이 나오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표면 연소를 한다. 종대 연소 방식보다 부하 조정 범위가 높고 강하고 약한 걸 조정하는 거, 그 범위가 넓고 연소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고 하네요. 예온합 표면 연소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질소산화물을 낮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제품 속에 보면 뭐 기타 보조기기, 관유 보일러, 이 왼쪽에 보는 게 편하겠네요. 어쨌든 스크럼 보일러 요거고, 그 다음에 관유 보일러. 관유 보일러라는 게 일반 보일러. 벌지수관을 채용, 오일, 상가스. 이건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건가요? 상세 보기. 벌지수관을 채용. 벌지수관이라는 게 자기들이 만든 것 같은데 본체율을 91% 이상 달성했다는 거네요. 아, 이거는 딱히 홈페이지가 정말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 쓰인다만 적어 놨어도 좋은데, 그리고 진공호수 보일러는 급탕, 난방 이런 데 쓰네요. 급탕, 난방. 뭐 가정용이나 목탕에 같은 데 쓰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공업용으로 물을 뜨겁게 대피되든지 뭐 열을 올려야 되든지 하는 데 쓰는 것 같고. 아까 관유 보일러도 이런 게 있었나? 어디 쓰는지가 없어요. 온수 보일러는 일단 물 데피는 거 말 그대로 물 데피는 거고, 자기들만의 특수 기술이라고 뭐 이렇게 적는 것들이 없네요, 그게. 그래서 이 우리 보일러는 뭐 효율이 높다 이런 거. 무압 보일러. 높은 압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5분 이내 온수 발생, 수명이 반영구적, 녹물 발생에서 해방,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 디자인 중에 하나야 이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나 보일러가. 어쨌든 이것도 보일러고, 무압 보일러, 고압에서도 쓸 수 있다. 히트펌프, 이거는 많이 들었어요. 공기열 히트펌프, 냉난방 급탕 시스템. 아, 그 보고 보통 보면 히트펌프라 해가지고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쓰고 낮에는 겨울에는 히터로도 쓸 수 있는 게 히트펌프라고 있거든요. 요런 게 히트펌프들이 있다. 이게 딱히 막 눈에 띌 만큼 이렇게 좋은 것들이 아닌 것 같은데. 펠렛 보일러, 보일러들은 이거 뭐 다 거서 거네요. 전옥수 번호, 이거는 제품 사진도 없네요. 어쨌든 전옥수는 질소산화물은 공기 오염시키니까 그걸 낮게 해서 만드는 보일러라는 거. BMCT는 부스터, 멀티, 컨트롤 타워. 한번 볼까요? 사용 안내. 불친절합니다. 뭐 없어요, 전부. 보일러실에 제어할 때 서서 이렇게 편하게 한다. 그게 BMCT 장비네요. 뭐 상이 없어요. 뭐 이런 것도 또 뭐 전부 보일러 관련 밸브 필터, 뭐 펌프 이런 거고. 설치 사례까지 한번 볼까요? 설치 사례를 잠깐이라도. 홈페이지 좀 바꾸지. 언제적 홈페이지고. 참. 스크럼 시스템 뭐였죠? 다관 설치 시스템. 스크럼 시스템이 다관 설치 시스템인데, 대용량 보일러는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고 최대 증발량 뭐 이런 게 변동성이 심해서 에너지 손실이 많고, 뭐 자전 온오프로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스크럼 보일러는 부하율을 최소 단위로 해서 인버터 방식의 보일러를 설치하여 비례적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최상의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스크럼 보일러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전기 사용처 시설 변동에 따른 자유로운 레이아웃, 아무데나 잘 놓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막 연기를 하면, 계속 연기를 하면 더 크게 붙일 수 있다는 것 같고요. 비용 절감 효과 좋다. 그리고 뭐 설치하기 좋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최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전체적으로 자동 제어 시스템을 장착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이제 뭐 에너지 절감 많이 하고, 이제 관리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소수의 인원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스크럼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게 대형 보일러하고 비교한 걸 한번 보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스크럼은 이렇게 일정하대요. 항상 가동 실태가. 그리고 이제 부하나 에너지 같은 게 항상 일정하고, 이거는 대용량의 보일러는 미친 듯이 춤을 춘다. 그래서 우리 스크럼 보일러는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연결을 여러 개 해놔도 소량을 써도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커피 한 잔 타는데도 가마솥을 다 끓여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작은 주전자를 여러 개 연결해 놨으니까 커피 한 잔 타면은 주전자 하나만 돌린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거. 그래서 스크럼 보일러가 자기들은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BMCT는 아까 봤던 건데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 이 얘기고.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
감시 제어 기능 PLC와 통신과는 PLC와 통신하면은 실시간으로 뭐 움직이는 것들 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다 체크 가능하고 화면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 언어 지원한다는 거. 언어 지원하면 뭡니까? 해외에 아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판다고 나와 있던데 그래서 뭐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 그냥 전체 통합 관리한다는 겁니다. 보러를 통합 관리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러가 들어가는 회사들 아까 바이오, 건설, 제약, 바이오, 건설 이런데 거의 웬만한 회사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많이 필요 없는가 봐요. 매출이 저렇게 안 높은 거 보니까 그리고 에너지 진단 신청해가지고 우리 회사도 있긴 한데 에너지 얼마나 쓰는지 측정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 적게 들게 해주겠다 제한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좀 딱히 뭐 좋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회사 자체도 뭐 평가가 지금 뭐 저평가도 아닌 거고 그래서 재무제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어떤지 2018년부터 회사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연결 재무제표 없고 자회사가 종속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 자기 홀몸으로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 억, 10억, 100억, 205억 현금이 205억이다. 아까 자스 총 뭐지 아까 여기 시가총액 600억인데 현찰은 205억 있으면 뭐 괜찮은 것 같고 현금 뭐야 100만원이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은 205억인데 현금은 100만원 있답니다. 현금이 100만원 있다. 와 정직하다. 이걸 100만원을 이렇게 딱 적네. 뭔가 되게 당당한가 봐요. 그리고 매출채권 받아야 될 돈이 154억이다. 어쨌든 큰 돈이 있지는 않고 뭐 200억이면 많은 거죠 뭐. 시총이 500억인데 500억이 600억이었나. 대선 충당금이 11억. 뭔가 보일러 같은 게 고장 났거나 아니면 보일러 납품한 게 뭐 문제가 됐거나 자기 회사에 뭐 장비 같은 게 문제가 있었어. 그게 11억만큼 손상이 나서 여기 이제 반영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50억짜리를 샀는데 뭐 한 39억 원어치 쓰고 11억 원어치는 다 못 쓰고 고장이 나서 폐기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 11억을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공사 미수고 뭐 이런 것들 돈 못 받은 것들 돈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있고 그 유동계약 자산 단기 금융상품 이런 거는 알겠고 유동계약 유동자산 알겠는데 유동계약 유동자산인데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가 봅니다. 이게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28억 밖에 안 돼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야 여기 다 합쳤네. 재고자산은 108억이고 상품은 다른 데서 사와서 파는 거고 제품은 우리가 만든 거고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고 제공품은 라인에서 만들어져 있는 완성품이 덜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미착품은 우리가 고객사 보내는데 고객사에 도착은 안 했고 우리는 보냈고 그래서 트럭이나 배에 실려 있는 상태의 제품을 미착품이라고. 그 다음에 단기 선급금은 우리가 돈을 미리 준 거죠. 고객사에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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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도 않고 물건을 받지도 않고 돈부터 준 거예요. 고객사가 아니라 협력업체 같은데 생각하면 되겠죠. 돈을 먼저 줬다. 물건을 안 받았는데 돈 없는 회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현찰 100만원 있으면서 26억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뭐 게임 개발사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 이랬었죠. 먼저 게임 개발을 해라.
완성품 안 나왔어도. 그래가 돈을 먼저 줬죠. 그 게임 개발 회사가 아무래도 좀 회사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뭐, 감가상각을 했다. 뭐, 감가상각이 뭔지는 한번 찾아보셔도 될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 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그거를 1년 지나면은 10만 원어치 썼으니까 9만 원, 9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우리는 10년간 감가상각한다. 하면 매년 10만 원씩 가는 거죠. 샀을 때 100만 원, 그 다음에는 9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을 까는 거예요. 자산에서. 아유, 뭐, 회원권도 이어놨네. 이런 것까지 다 이었네. 와, 억수로 꼼꼼하게 이어놨네. 이걸 이마에 이어놓으면, 보는 놈 뭐예요, 번호? 그냥 막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엄청 부지런하게 이어놨네. 수익 매출액입니다. 이거는 좀 친절하네요. 보통 수익 해놓고 매출액을 가지고 노는데, 일단 매출액은 많이 늘고 있어요. 96억, 100억. 크게 많이는 안 늘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린 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어딨나, 어딨나. 매출 총이익. 142억, 160억, 190억. 많이 는 편이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관련된 거 잡다그런 거는 다 보지를 않겠습니다. 굳이 그걸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많습니다. 엄청 자세하게 썼네요.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그리고, 음, 뭐 딱히 뭐 볼만한 건 없고 그 밑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뭐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면 왜 마이너스인지 찾아봐야 된다. 플러스니까 56억. 현찰이 영업활동을 해서 현찰이 56억 있다는 거고, 아이고 많이도 적었다. 뭐, 진짜 많이 적었네. 재무활동 현금, 투자활동 현금은 어디 갔지? 너무 많이 적어놓으니까 헷갈리네. 투자 황금 활동은 66억을 투자를 했네요. 투자를 했고 66억을. 금융자산 처분을 240억, 24억을 했네요. 금융자산을 처분. 그러니까 이게 돈이 회사에 들어온 거니까 플러스가 됐고, 마이너스 크게 난 게 있겠죠. 금융자산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금 뭐 주식을 사든지 뭐 다른 그런 걸 했는가 보죠. 이렇게. 금융자산 취득하거나. 그리고 손익인식자산 취득한 거랑, 그리고, 어딨나. 재무활동. 이거는 마이너스 됐으니까 빚을 많이 갚았나 봅니다. 마이너스니까 빚을 갚은 거네. 자기 주식을 샀고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고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었네요. 마이너스 났네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이너스가 난 것 같습니다. 돈을 음, 갚은 거는 3억밖에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자기 주식 취득하고 자산이 좀 줄었는 거하고 그런 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좋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보면 이거 뭐 딴 거 없겠죠. 이거는 뭐 종속에서 없으니까 그냥 쭉 내려가 봅니다. 쭉 내려가 보고 특별한 게 있나? 특별한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게 단데 눈에 띄는 게 있나? 딱히 눈에 띄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선급금을 뭘 하는데 선급금을 줬는지 한번 볼까요? 선급금, 선급비용 2억 6천, 3억 7천. 선급금을 왜 줬지? 선급비용. 어떤 데에 선급비용을 썼는지는, 아, 종업원 임금을 얘기하는가 본데요. 단기 종업원 급여는 임금 사유보장금과 종업원에 관련 근무 용역을 지원하는 회계, 뭐 유급연체, 유급병가 같은 거. 그걸 미리 줬다고 그걸 선급비용에 반영하네요. 이걸
성급비용에 반영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재무제표를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직원한테 지급하는 걸 성급비용으로 반영하네요. 난 충당금으로 빼는 거는 봤어도 성급비용으로 반영하는 거는 좀 처음 보네요. 어쨌든 직원한테 주는 비용들, 연차 비용, 뭐 퇴직금 이런 비용, 아니 연차 같은 거, 사회보장금, 임금 같은 거를 성급으로 줬대요. 좀 이해 안 갑니다. 어쨌든 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를 한번 찾아보죠. 부스타에 대한 기사. 좀 괜찮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기사가 없지 싶은데, 회사가 너무 쪼맨해서. 컨센서스도 없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부스타. 어쨌든 최근에 뭐 계속 2018년부터 늘고 있긴 한데, 이게 크게 잘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6개월 검색에도 없는 거 보면 이거 뭐 없습니다. 와우. 시장에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나 봐요. 뉴스공 씹을까? 야, 전년비 80%. 와, 딱히 뭐 나오는 거는 없는데 이것만 안 보죠 뭐. 야, 영업이익 엄청 늘었네요. 이거는 주담통화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부스타는. 야, 그냥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회사냐 이거는. 이거는 주담전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부스타 관련해서 성장 장질의 큰 가스신문. 볼라 회사라 그런지 가스신문에 나오네. 지난 5년간 영업이익 흑자,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은 뭐 낮았었고, 저평가 자산주라고 나오고 있고, 외국인 한도 주식수 840만, 외국인의 보유주식 23만밖에 보유 안 하고 있는데, 6,270원, 최저가 2,815원, 재무 상태가 양호한 거는 맞는데, 딱히 눈에 띄는 편은 아니고, 재무 상태는 양호한 거 맞죠? 산업용 공장의 필수제인데 왜 매출이 저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그러면은 2018년하고 똑같아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거를 해가지고 차트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한 2, 30분 지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부스타 핵심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18년도가 좋았다고 하니까 2018년도를 한번 볼까요? 2018년도가 주가가 평균적으로 5천원대였네. 5천원대였고 지금 보면은 부스타가 5천원대였으니까 2018년도가 좋았을 때 그때하고 비슷한 지금을 보면은 819, 1600, 59 두 배인데 2018년도에 5천원이었으면 지금 만원 가까이는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을 두 배니까 2018년도에 5천원, 5,500원 요 정도 5천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 만원에서 11,000원 사이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로 봐도 지금 오르는 게 보이네요. 바로 주별로 보면은
일단은 아직 많이 올라야 됩니다. 저걸로 봤을 때는. 선을 한번 그려보면은, 요새 핵심도도 너무 많이 그리고, 재무제표도 엄청 많이 보고 하니까, 이제 뭐 그냥 눈에 보여요. 이제 대충 찍으면.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선을 더 그리면 요점하고 마주치겠는데, 길게 더 그리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여기랑, 아이고, 여기랑 이렇게 그리는 거. 요새 이게 선을 평행 그리는 것도 힘드네요, 이게. 평행한 선을 이제 그리면 지금 뛰어넘었네요, 여기서. 상단을 터치했고요. 지금 벌써 최고점을 찍었네요.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10,000원이나 11,000원 그 사이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기업 실적 분석 이 부분을 보면은 10,000원대 가야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걸로 보면 뭐 590억이지만 좀 오버는 했지만 2018년도 거 보면 2019년도 거 보면은 그때보다 더 나으니까 결론은 10,000원대 가야 됩니다. 2019년 때도 지금 5,000원, 6,000원대, 5,000원, 6,000원대였는데 지금 이리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언제지? 에이, 거래량이 너무 적네요. 오르기는 계속 오르는 게 신기하긴 한데 거래량이 너무 적고 이것도 꺼보면은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지금 보면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 거고 좀 늦었다 해야 되나? 많이 올랐네. 더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거래량이 딱 4월 21일 16일이네요. 4월 16일에 팍 튀었고 근데 매수한 거래량만큼 매도량이 안 빠졌어요. 지금 주식을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4월 21일 날. 그래서 이거는 아직 더 오를 수 있다. 만약에 매수세가 조금 더 생기면은 금방금방 오른다. 그리고 주식 수도 지금 안 많거든요, 보면. 지금 주식 수가 840만 주밖에 안 돼요. 840만 주인데 저 정도 했다는 거는 한번 보자. 부스타 보면은 오늘 거래량 40만 주네. 4월 21일 날 거래량을 보면 한번 볼까요? 그냥 시간 길어진 김에 거래량을 여기서 볼 수가 있나? 이게는 시세밖에 없지 싶은데. 한번 볼까요? 4월 21일 거래량. 4월 21일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조금 길어져도 넘겨서 보세요. 속도 빨리 해서. 궁금하니까 저는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세, 거래량. 암호화돼가 있네. 암호화돼가 있네요. 거래량 여기서 볼 수 있나?
거래량, 아씨, 며칠죠 여기가? 거래량이 300만 주, 800만 주인데 300만 주를 거래를 했으니까 이날 300만 주를 샀고 이날 20만 주, 20만 주, 10만 주 정도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20만 주, 20만 주에 10만 주짜리 5개 대략 치면은 60만 주인데 여기 300만 주면은 여기도 한 많고 이거 다음 주에 오를 확률 높겠는데요 이거. 그리고 제가 지금 평균선도 지금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지만 이게 평균선이 점점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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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고 있죠. 뭐 주말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지겨우시면 빨리 넘으세요. 저는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다음 주 단타 쳐도 되겠는데 제가 단타를 실패를 잘 안 했었는데 최근에 2번을 실패했어요. 아 이게 내가 눈이 좀 달라진 건지 생각이 좀 달라진 건지 태도가 달라진 건지 뭐가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좀 그렇습니다. 부스타 코스피 이게 보면 보통 주식이 오른다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보다 세이 되거든요. 올라가는 게 4월 6일 거부터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최근에 한 3일 정도 코스피보다 셌네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센 거고 아 이거는 더 확단되네. 요 3개가 좀 더 셌네요. 요 3일 정도부터 더 세졌고 이거는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요게 좀 좋긴 한데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건데 이게 상단 꼬리를 달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려올 확률이 높아서 월요일은 좀 지켜보고 화요일 수요일 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일단은 완전 단탄 아니고 스윙으로 가면 재미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단도 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상단을 조금 더 뚫는다 하면 더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4월 16일에는 피크 찍었네요. 이런 게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닌데 뒤에 가면 이렇게 이제 줄 타다가 여기 또 한번 올라가고 이렇네요. 어쨌든 요 선을 뚫으면은 한번 투자해 보시고 월요일은 좀 지켜보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맨날 장 초반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다가 달리니까 지켜보고 이거는 공유하고 차에 상관없는 주식이니까 월, 화 정도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 이게 거래량이 하나도 안 빠졌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보세요. 속도 2배속 해서라도.